now, the price of tomatoes and tomato products across the country could be on the way up. This morning, the trade war is now impacting tomatoes. A new policy kicks in today, making way for a 21% price hike on tomato imports. 네, 준비하세요.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지갑, 식탁, 그리고 수백만 가정을 지탱하는 경제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토마토, 탄산음료 캔, 심지어 아침 시리얼 가격까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관세 패키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입 토마토 가격이 2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 속 또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가 살고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바꾸고 있는 무역 전쟁의 신호입니다. 정치적 결정의 대가를 실제로 누가 치르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늘 그 답은 슈퍼마켓 장바구니에 있습니다. 소스 한 캔, 탄산음료 한 병, 과자 한 봉지마다 일자리 보호를 약속했던 전략의 대가가 담겨 있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노동자와 가정의 어깨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로 관세를 발표하는 동안 이 대립의 결실을 거두는 이는 워싱턴도 뉴욕도 아닙니다. 국경에서 북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조연 파트너로 취급받던 캐나다는 미국의 정책이 열어놓은 공간을 활용해 위험을 승리로 바꿨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의 창고에서 수톤의 토마토가 썩어가는 동안 캐나다의 최첨단 온실들은 밤낮으로 분주하게 가동 중이다. 생산하고 포장하고 도쿄, 두바이, 런던 같은 목적지로 토마토를 발송한다. 수십 년간 미국 농부들에게 의존해온 바로 그 구매자들이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의 3대째 농가 출신인 체드 스미스 같은 농부들이 수확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받는 가격은 인건비도 커버하지 못합니다. 끝났어요 라고 그는 요약한다. 국경을 넘어 캐나다 생산자들은 근무 시간을 3배로 늘리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회를 잡고 있다. 관세의 영향은 알루미늄, 곡물, 캔에 의존하는 모든 포장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바로 어제 미국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무역 전쟁으로 인한 비용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이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산업을 강화해야 할 관세마다 결국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체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알루미늄 재련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에 의존적이라는 이유로 수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모두 재개장한다 해도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웃을 약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그 이웃의 부상을 부추기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중심에는 미국인들은 거의 알지 못하지만 이제 핵심 인물이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인이 아니다. 전략가이자 은행가이며 G7 국가 두 곳의 중앙은행을 이끌었던 신뢰받는 인물이다. 그는 영국을 브렉시트라는 격동의 과정 속에서 이끌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캐나다를 지휘했다. 이제 그는 가장 경험 많은 국제 분석가들조차 놀라게 하는 경제적 방역에 선봉에 서 있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서 공격을 퍼붓는 동안 카니는 계약서에 서명한다. 워싱턴이 내부 분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오타와는 시장을 점유할 기회를 잡는다. 그 결과 단 3개월간의 관세 부과 기간 동안 캐나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정에서 입지를 확보했다. 미국 소비자에게 그 답은 이미 진열대에 있다. 가장 비싼 탄산음료, 손에 넣기 어려운 토마토 소스, 중산층 예산에 맞지 않는 아침 식사. 농부들에게 답은 버려진 농장과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 토마토로 가득 찬 창고에 있다. 기업인들에게 답은 경쟁사들에게 빼앗긴 계약서에 있다. 그들은 금값 같은 한마디를 제시한다. 예측 가능성. 한편 국경 건너편 캐나다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협정을 준수하고 결과를 내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글로벌 무역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
배후에서는 외교 소식통들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전부터 도쿄, 서울, 브뤼셀에서 열린 회동들을 전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캐나다 대표들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캐나다는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미국이 포기한 자리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워싱턴에서 오는 불안정성에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파트너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다. 신뢰는 어떤 관세나 위협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2단계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이 나타난다. 일본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용으로 4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캐나다산 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강화한 바로 그 달에 체결되었다. 우연일까? 믿기 어렵다. 이는 아시아의 가장 전략적인 파트너들이 장기적인 배팅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그리고 메시지는 이렇다. 에너지와 모빌리티의 미래가 걸려 있을 때 우선순위는 수사학이 아닌 안정성이다.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 EU 지도자들이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캐나다산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확정했다. 리튬, 코발트, 히토류 등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자원들이다. 미국이 관세 논쟁과 내부 비난을 주고받는 동안 캐나다는 꾸준히 자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위기로 중단된 약속에 지친 유럽연합은 북부 지역으로부터의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이 워싱턴과 상의조차 하지 않고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때 독점적이었던 신뢰가 이제 재분배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생산망의 전통적 파트너인 멕시코가 일부 운영을 캐나다 영토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나 미시간 공장으로 향하던 부품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 온타리오와 퀘벡으로 이동한다. 미국 고객이 불안정해졌다면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상대와 계약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다. 멕시코가 생산망을 재편한다면 미국은 공급업체를 잃을 뿐만 아니라 북미 통합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도 상실할 것이다. 캐나다는 결코 공격적인 강대국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오히려 수십 년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정체성을 키워왔다. 이러한 이미지에 카니 총재의 계산적인 리더십이 더해지면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반면 미국의 불안정성은 장기 계약을 원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비싸고 위험하게 느껴진다. 이 변화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숫자만 살펴보면 됩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과 47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단발성 거래가 아닌 일관된 패턴이다.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은 각 산업이 캐나다의 기회로 전환되고 있다. 농업, 광물, 에너지, 기술. 이는 또 다른 긴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거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다. 저렴한 알루미늄에 의존하는 미국 포장 산업은 이제 증가하는 비용과 플라스틱으로의 대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는 환경 위기와 내부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움직임이다. 한편 캐나다 제련소들은 최대 가동률로 운영되며 수개월에 걸친 대기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선택은 명백하다. 지속적인 공급을 제공하는 쪽에 베팅하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결과는 점점 더 높아지는 가격이다. 이 연쇄 반응은 경제학자들이 신뢰 이동, 스위칭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이 용어는 국제 구매자들이 한 공급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다른 공급자로 충성도를 옮기는 과정을 설명한다. 새로운 점은 예전에는 수년이 걸렸을 이 전환이 이제 몇 주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파트너 교체 속도를 가속화했으며 트럼프는 의도치 않게 이 기여가 미국을 향해 돌아가도록 공간을 열어주었다. 대기업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미 미국 리스크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 중이다. 이는 장기 투자 철회, 계약 재조정, 생산 라인 이전을 의미한다. 단순한 대외 무역 문제가 아닌 글로벌 투자의 핵심이 보다 안정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가장 안정적인 대안은 캐나다다. 트럼프는 관세의 힘이 권력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환경에서 진정한 권력은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어떤 무역도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이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잃는 모든 점수는 캐나다의 정치적,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됩니다. 이 모든 것의 무게는 이미 가정들의 장바구니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음료수 캔 값이 몇 센트 오르고 시리얼 한 봉지 값이 거의 1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중산층의 가계 예산이 이 같은 가격 상승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입니다. 예전에는 워싱턴의 관료들만의 먼 논쟁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계산 대줄, 한도를 초과한 신용카드, 구매량 줄이기, 품목 삭감, 기존 브랜드를 더 싼 제품으로 바꾸기 등의 선택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됩니다. 휴스턴의 한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주스로 2상자를 샀어요. 이제 한 상자만 사요. 그런데도 월말에 모든 청구서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뉴저지의 한 은퇴자는 약과 다양한 식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다. 이미 빠듯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정 내 식탁 위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다. 이 드라마는 농촌에서도 반복된다. 미국 농부들은 가득 찬 창고와 생산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가격에 직면한다. 플로리다에서는 수천 개의 토마토가 더위에 썩어가고 있는 반면 도시 가정은 수입품에 더 비싼 값을 지불한다. 이 대비는 참담하다. 한쪽에는 출구가 없는 생산자들이, 다른 쪽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야 할 고리가 끊어지면서 모두가 패자가 되었습니다. 음료업계에서는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상상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초래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상징적인 캔을 포기하고 플라스틱 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생산 비용을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환경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맞서 싸워온 단체들은 이제 관세 정책 하나로 인해 후퇴할 가능성을 목도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이는 선택지 축소, 가격 인상,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환경적 결과를 의미한다. 미시간주 산업계에서는 공장이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데 이제 그 비용이 더 비싸졌다. 이는 일자리 압박, 근무 시간 단축, 수천 가구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 미국 산업의 위대함을 되찾겠다는 약속은 현실과 부딪힙니다. 계약 취소, 해외 공급처로 눈을 돌리는 공급업체들, 그리고 언제든 해고 통보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노동자들, 산업 생산으로 살아온 지역사회에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정규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식당, 간이, 음식점, 동네 시장들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 피자 가게 주인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치즈 값이 올랐고 밀가루 값도 올랐고 이제 소스 값도 올랐어요. 모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는 없어요. 피자 가격을 너무 올리면 단골을 잃고 올리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이 말은 수천 명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요약한다. 고객을 유지할 것인가,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 많은 이들이 결국 문을 닫지만 공식 통계는 거리에 퍼져 있는 고통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압박은 즉각적인 소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에너지와 연료 같은 고정 비용도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와 투입자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향을 받는다. 올해는 이미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안고 있던 가정이 새로운 물가 상승 물결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관세 도미노 효과라 부른다. 특정 상품에 대한 초기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무역 분쟁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분야까지 타격을 주는 현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는 불편한 거울과 같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동안 캐나다 가정은 수출 급증으로 인한 안정된 물가와 고용 보장을 누리고 있다. 이 대비는 지역 뉴스에서도 드러난다. 토론토의 온실 노동자들은 국제 수요 증가의 직접적 결과로 추가 근무와 임금 보너스를 보고한다. 밴쿠버의 금속 노동자들은 수년간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기 계약을 축하한다. 미국 가정의 삶을 압박하는 동일한 전쟁이 캐나다 가정의 번영을 지탱하고 있다. 인간의 비극은 사회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신뢰도는 하락하고 부채에 시달리는 가정은 증가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물가 상승이 식량 불안정,
기본 식단 유지의 어려움, 필수 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진다. 관세의 영향이다. 공식 발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텅 빈 냉장고, 줄어든 식사, 밀린 청구서로 현실화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뉴스는 단순한 경제 보도를 넘어선다. 이는 사회적 초상화다. 이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지만 역사의 끝은 아니다. 문제는 관세나 법령보다 더 크다. 한 국가가 신뢰를 불러일으키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75년에 걸쳐 쌓아온 이 신뢰는 단 한 번의 연설이나 강압적 조치로 회복될 수 없다. 신뢰가 깨지면 시간과 책임감, 그리고 약속이 여전히 가치를 지닌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성찰은 더 넓은 시야로 이어집니다. 역사 속 지도자들의 행보는 개인의 결정이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힘의 충돌로, 다른 이는 전략의 인내로 이를 이루었습니다. 공격적인 태도의 도널드 트럼프와 계산된 장기적 비전의 시진핑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변혁적이었죠. 이 시각을 심화하기 위해 글로벌 판도를 형성한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독점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전략, 딜레마,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세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 자료는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보도는 여기서 마칩니다만 전개는 계속됩니다.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 하나하나, 부과되는 관세 하나하나, 외교적 제스처 하나하나가 계속 움직이는 하나의 줄거리의 일부입니다. 그 줄거리에서는 순간적인 허세보다 신뢰와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며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논의의 범위를 넓히고 이 성찰의 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조사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강렬하고도 필요한 여정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고 있는 이 이야기의 다음 장에서 곧 다시 뵙겠습니다.